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있는 김다연입니다. 네. 앞서 발표해주신 박정훈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도 해부생리학 교과목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본간호학 실습 수업에 적용하였던 어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 플립드 러닝 형식의 수업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구성하였고요. 저는 제가 수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수업이 갖고 있는 효과성이라든지 매력,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교육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실현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사실 이런 변화 속에서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에서도 온라인 교육의 어떤 장점들을 적용해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된 것은 저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얻게 된 굉장히 큰 이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비대면 수업에선 특히 이 학생들의 어떤 동기나 이 학생들의 주도성에 따라서 이 수업의 학습 격차,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소극적이었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게 하는 것, 그런 이제 학생 주도형의 학습형 교육으로 혁신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대학이 나아가야 될 어떤 교육의 방향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학과와 대학이 목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좋은 교육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지식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비스의 코스 설계 툴을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성과 계획하기랑 주제들 계열화하는 데서 일단 처음으로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학습 목표는 저희 대학의 핵심 역량에 근거하고, 그리고 학과의 전공 직무 역량들을 반영해서 또 제 수업의 특성에 맞게끔 구성을 하였고요. 특히나 제 과목은 좀 현장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술기들을 훈련하는 실습 교과목이기 때문에 교과목의 목표라든지 학습 성과를 또 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주제를 계열화할 때는 블룸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사전학습 영역과,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는 영역을 분류하였고요. 그리고 해당 주차를 예를 들어보면 이 주차에서 이제 교육 내용을 따른 학습 성과들을 구성하고, 그 성과에 따른 교육 유형을 이해할 부분, 기억, 응용, 분석, 평가, 창조의 유형으로 구별해서 온라인 부분과 오프라인 부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는데요. 일단 학습자들의 나이나 과목 흥미도나 학습 이해도 같은 것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선이수 교과목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전공 과목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도 좀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학생들에게 전 수업에서의 자기가 이제 수업에서의 강점, 그리고 부족했던 점, 이런 수업에 대한 자가 진단을 써서 내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낸 요 자가 진단이 굉장히 학생들을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것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만 접하다 보니까 서로 친하지 않고 앞에 나와서 뭔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수자가 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고 굉장히 자신감이 좀 부족하고 수동적인 모습들이 조금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계획할 때 좀 이 자신감을 끌어올려주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것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학습법이 실현 가능한지 환경 분석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이제 실습 수업에서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던 것들이 일단 학생들은 사전 지식 없이 수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론 부분을 숙지시키고 또 실습을 해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립드 러닝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플립드 러닝만큼 해온 시간만큼 저희가 또 수업 시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좀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좀 학습 이해도가 낮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1대1로 이해하기 쉽게끔 교육하고 또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서로 간에 조별 협동 학습들이 좀 많아서 유대감을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학습 설계를 하였는데요. 제 수업의 모형은 좀 플립드 러닝을 체계적으로 좀 쉽게 적용해 볼 수 있게끔 만든 하이브리드 AC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형에서 제시된 8가지 단계에 따라서 제가 하고자 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이렇게 분류해서 작성을 하였고요. 그럼 이제 제가 수업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수업 설계도는 이렇게 수업 전 활동부터 수업 중에 도입, 전개, 정리, 그리고 수업 후에 자율 실습하는 것까지 세부 계획서를 세웠고요. 일단 이 수업은 전체적으로 플립드 러닝 형식의 수업이기 때문에 준비된 상황에서 수업에 들어오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순서는 이렇게 사전 학습을 학생들이 해서 오면 수업에 들어와서는 바로 사전 학습을 점검하고 조별끼리 토의한 다음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 수업은 전체적으로도 플립드 러닝이지만 사실 이 실습 파트에서도 이 거꾸로 학습을 적용을 해서 예전에는 기존에는 제가 교수자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그걸 보고 학생들이 따라하도록 하는 실습 수업이었는데요. 일단 그거를 거꾸로 해서 학생들이 먼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수하더라도 실습을 먼저 해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부분이 이제 문제고 어느 부분이 궁금한지 질문이 많이 생기게 돼서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사전학습 부분은 제가 이렇게 실습실에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영상을 제작하였고, 그리고 핵심 술기 동영상, 핵심 술기하는 부분만 이제 찍혀진 동영상들이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업 설명하는 영상도 15분이 넘지 않고 10분이나 몇 분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 술기 영상도 10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전학습으로 해야 될 양이 20분에서 한 25분 정도로 좀 과하지 않도록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들어왔을 때 사전학습을 얼마나 잘 했는지 점검하는 도구로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요즘 있는데요. 좀 학생들을 상대로 파일럿처럼 이렇게 좀 다 써봤습니다. 써봤을 때 많은 것을 쓰는 것보다 가장 적합한 것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게 가장 좋아 보였고요. 교수님들도 많이 쓰시는 이 카웃을 저는 선택했는데요. 카웃은 굉장히 효과음이 재밌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이렇게 매겨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쟁 심리를 조금 자극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학습 동기를 조금 끌어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이 시작되면 저는 10분 전에 거기 강의실에다가 음악을 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일단 들어왔을 때는 분위기가 자유롭고, 그리고 앞에는 화면에 카웃을 준비하도록 띄워놔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대화도 좀 자유롭게 하고 일단 마음도 즐거워지고, 그리고 저랑도 좀 담소를 나누면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사전 학습을 뭔가 점검받아야 된다는 어떤 시험, 평가 이런 부담감보다는 재밌게 해보자, 너는 이거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자유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이 시작하면 바로 카웃을 시작하고요. 카웃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앞에 큰 질문이 뜨면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결과가 바로바로 큰 화면에 뜨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각적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수자들이 이제 성취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학생들은 모두 실명으로 접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 해서 이게 사실은 너희가 얼마나 공부했니?를 보는 것인데도 정말 막 열심히 영상을 분석하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하는 모습에 저도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식적인 부분만 넣은 것은 아니고요. 영상만 봐도 맞출 수 있는 뭐 영상에서 간호사의 옷 색깔이 무엇이었냐 뭐 이런 좀 재밌거나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섞어서 누구나 1, 2, 3등에 좀 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질문이 끝날 때마다 항상 이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 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승자가 이렇게 나오면 팡파레가 나오고 학생들에게 이제 매달 다른 이제 간식 상품으로 이제 보상을 했습니다. 이 카웃은 데이터 관리도 굉장히 쉽게 돼 있어서요. 학생들의 오늘 이제 카웃의 정답률이라던가 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누가 지금 못 따라왔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학생 관리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사전학습을 점검한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조별로 모여서 지침서에 있는 조별 활동을 이제 토의하면서 해보도록 하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학습만 지금 된 상태에서 바로 실습을 시켰습니다. 그럼 일단 기구 쓰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조별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의논하면서 한번 끝까지 해보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범을 보였을 때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아까 교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거꾸로 실습을 시켰더니 아,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질문도 폭발적으로 많아져서 교수님 그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좀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 후에는 사실은 이제 결국 정확한 방법으로 반복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정확한 실습을 하는 시간으로 가졌고요. 이 시간을 제 수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플립드 러닝으로 이론 강의하는 부분을 뺐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습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는 조별로 대표자를 이제 뽑게 해서 대표자들로 이제 조별 컴피티션처럼 이렇게 시켰는데요. 이것도 어떤 압박감이나 시험 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뽑을 때도 좀 재밌게 뭐 11월에 생일인 사람 누구냐, 뭐 집이 가장 가까이 사는 학생 누구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밌게 아이들끼리 얘기하면서 뽑도록 했고요. 이렇게 뽑아서 이제 학생들이 한 번씩 해보는데요. 원래 다 지켜보고 있고 혼자 앞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목적은 칭찬을 해주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너무 잘했다. 여기 앞에 챙기는 데서 뭐 무균수를 너는 특히 잘했다. 오늘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피드백 받았을 때는 좀 학습이 저조하고 그리고 좀 자신감이 없는 학생일수록 이렇게 많은 학생 앞에서 내가 했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대표적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고 너무 좋았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실습 보고서는 항상 과제로 주어졌었는데요. 저는 이 플립드 러닝이 그 학습량이 많으면 학생들이 지쳐버리는 것 같아서 과제를 그냥 수업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기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다 확인받아서 그 자리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저한테 피드백을 받고 돌아가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후 활동으로는 이렇게 한 번 수업한 것으로 이 술기를 다 익힐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한 온라인 자율 실습이나 아니면 프리셉터 선생님들과 이렇게 연습해보는 자율 실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이 진행한 과정이고요. 그다음 이 수업이 얼마나 학습 성과와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 방법을 구성하였고 이 모든 평가 방법들은 이 목표와 다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간호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은 1, 2차 실기평가에서 평가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아까 그 카웃의 참여도나 자율실습하는 것
이렇게 모두 연계를 해서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다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인데요. 결과로 제가 처음에 본 것은 학습 성과 달성도입니다. 저는 이제 70% 이상의 학생들이 중 이상을 달성한다를 목표로 잡았는데 일단 89.5%의 이제 성과를 달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성취도 자가평가라든지 전공 직무 역량 그리고 강의 평가에서도 굉장히 점수가 많이 상향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학생들의 이제 피드백을 꼼꼼히 읽었는데요. 이게 수업의 소감인데도 솔직히 너무 재밌었다, 자존감이 올라갔다 이런 이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뿌듯했었고, 이렇게 카웃이랑 조별 보고서가 굉장히 좋았다. 퀴즈 시간 그게 뭐라고 이름이 올라가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했다. 그리고 카웃에서 잘해보려고 사전학습을 진짜 열심히 했고 대표 뽑아서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았다. 그리고 네, 이거는 직접 실습을 할 때 사전학습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컸던 것을 몸소 느꼈다. 수업이 기다려진 건 처음이었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이제 볼 때 제가 굉장히 학생들에게 의도하고 하고자 했던 방향을 학생들이 다 느끼고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서 교수자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교수학습법이 갖고 있는 효과성은 첫 번째로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으로 교수자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학습자 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좀 유대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퀴즈 게임이나 조별 경쟁 이런 것들로 수업에 흥미를 갖게 되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전학습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술기를 자신감 있게 학생들 앞에서 해보면서 현장 실무 역량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재미있는 수업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 너무 재밌어 했고, 그리고 수업을 너무 즐겁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활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또 교수자의 입장으로서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창출하고 싶은 그런 활력, 원동력 같은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산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본 교수학습 방법은 전문대학생의 특성을 일단 반영하여서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 그리고 교수자의 요구 등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매뉴얼화해 놨기 때문에 타 대학이나 타 교과목에서도 좀 확산에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였던 이 카웃이라는 도구도 사용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그 효과성도 검증이 돼 있고, 그래서 좀 사용해 보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립드 러닝으로 구성된 실습 수업은 그만큼 수업 내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맞춤형 설계로서 만들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학습량으로 이제 과제를 좀 줄이고 학습량을 좀 적절하게 하는 것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플립드 러닝의 이제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파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결과로서 학습자 측면에서는 일단 핵심 수기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이 크고, 그리고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해봤다는 그런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졌다는 것이 좀 이득이었을 것 같고요. 교수자 측면에서는 또 학습자가 주인이 되는 혁신 교육을 경험해 본 것, 그리고 또 교수자가 목표했던 그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보고 또 매주 지나면서 학생들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신감 없었던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고 재밌어하고 좀 앞으로 나오게 되고 우수한 학생이 계속 뽑히게 되고, 이런 것을 봤던 것이 좀 교육적으로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현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학생과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재설계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수업을 즐겁게 참여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또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에듀테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나 뭐 VR, AR 등을 활용한 다양한 그런 매체들을 많이 접해 보셔서 좀 학생들의 요구도가 있고 그리고 흥미를 좀 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의 교수학습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역량이 아닌 것 같고요. 교수자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좀 새로운 교육의 자세가 좀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실의 주인이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로 바뀌어가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설계해 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지향해야 되는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 문헌이고요.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